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베이글이었어요. 이 말은 요즘 오픈런은 기본이고 영업 종료 시간도 재료 소진이 되면 문을 닫는다는 베이글 맛집 코끼리 베이글 천홍원 대표님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용불량자에서 연매출 20억 코끼리 베이글을 만들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베이글 열풍을 시작한 코끼리 베이글의 천홍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베이글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소문난 베이글 맛집은 오픈런을 해야 먹을 수 있고 한국 시장에서 베이글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등포, 용산, 성수까지 매년 점점 더 지점을 넓혀가고 있는 코끼리 베이글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코끼리 베이글의 천홍원 대표는 원래부터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베이커리 사업은 인생의 끝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이었거든요. 코끼리 베이글의 천홍원 대표님은 미술을 전공하고 옷을 좋아해서 20대에 남대문 도매시장, 동대문, 의류회사 등 10년 동안 의류 쪽에서만 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옷에 대한 애정만큼 옷에 대한 사업은 잘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고 빚은 계속 쌓여갔다고 하죠. 연이은 사업의 실패로 결국 핸드폰도 스스로 개통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삶이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 빌린 돈을 조금이라도 갚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처음 창업한 1세대인 르 알래스카를 창업한 지인분께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일을 배웠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처럼 빵집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 식감, 트렌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빵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빵을 선호하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천홍원 대표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은 부드럽고 어디서도 간편하게 뜯어먹을 수 있는 빵을 선호하는데 마침 딱 맞는 빵이 베이글이라고 생각했대요. 베이글이라는 아이템을 찾고 난 다음에는 패션 쪽에서 여러가지 사업에 도전한 것처럼 다시 한번 사업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패션 쪽과 달리 베이글 사업을 준비할 때는 내가 여러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정말 더 공을 들여서 열심히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베이글 빵집과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베이글집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한 개 찾게 됩니다. 바로 직화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직화로 구워 불맛을 살린 음식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찾은 차별화 포인트가 오늘날의 코끼리 베이글을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맛을 어떻게 베이글에 입힐까? 이 고민을 하다가 바로 화덕을 생각해내게 된 거죠. 당시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베이글 가게에서는 기계식 오븐에다가 베이글을 구웠대요. 왜냐하면 베이글로 유명한 베이글의 도시 뉴욕에서도 대부분은 오븐에다가 베이글을 구웠고 또 오븐을 사용하게 되면 대량으로 쉽게 베이글을 구워낼 수 있어서 생산량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화덕을 사용하면 사람이 직접 기계에 반죽과 스팀도 넣어줘야 되고 중간중간 위치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온도를 맞추기 위해 장작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는데 비해서 기계식 오븐보다 생산량도 적고 이렇게 기계식 오븐에 비해 많은 단점을 갖고 있는 화덕은 이 모든 단점을 이겨낼 만큼 장점 하나만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화덕에서 구워낸 베이글은 그 식감과 맛이 정말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화덕에서 맛있는 베이글을 구워내기 위해 베이글을 굽는 기술을 2년 동안 연습하고 화덕 피자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화덕을 직접 가져와 결국 원하는 맛과 식감을 가진 베이글을 개발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노력으로 이렇게 힘들게 베이글을 완성했지만 제품만 있다고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품을 팔기 위한 공간도 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코끼리 베이글 1호점을 오픈할 장소를 찾다가 공장들 사이에 있는 영등포 공단 대로변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공장들 사이에 빵집을 연다고 하니까 아니 누가 공장들 사이에 빵집을 차려? 이거 누가 먹어? 여기서 장사하면 망한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고들 하죠. 하지만 모두가 망할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코끼리 베이글은 첫날부터 완판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코스트코가 있어서 차들이 들어가려면 코끼리 베이글 앞쪽으로 차들이 줄을 서야 하는데 코끼리 베이글이란 이름이 달린 희한한 가게가 생기니까 코끼리 베이글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화덕에서 구워낸 베이글이 맛있으니까 입소문이 나서 또 방문하고 이런 선순환이 된 거죠. 저도 코끼리 베이글 1호점 입지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직접 다녀왔는데
가게 입지가 정말 공업소들 사이에 모여있는 곳 한가운데 있고 접근성도 정말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글이 워낙 맛있으니까 2024년인 오늘에도 아침부터 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던 자리에서 시작한 코끼리 베이글 1호점은 화덕에서 구원에 차별화한 맛있는 베이글 하나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등포점, 용산점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는 한국에서 가장 힙한 동네 성수점까지 베이글 브랜드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정말 크게 오픈을 했고요. 저도 이 화덕에서 구워낸 베이글이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서 직접 가서 코끼리 베이글을 사서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갔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보다 솔직히 훨씬 맛있었습니다. 의류 사업이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베이커리. 다른 사람들은 0에서부터 시작할 때 홀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 오늘날 연매출 20억을 만든 코끼리 베이글 천홍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코끼리 베이글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까요? 레이즈고메클럽 미식가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극복해서 2024년 멋지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레이즈고메클럽이 준비한 코끼리 베이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저는 더 맛있는 이야기와 브랜드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